고령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순히 소비만 하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러한 경향성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김정근 강남대 교수님의 실버 산업 해외 사례와 활성화 전략에 나타난 그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고령자의 역할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사항은 고령자를 위한 에어비앤비인 더 프리버드 클럽이라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라고 잘 아시나요? 이렇게 공유 주거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에 있는 뉴욕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에어비앤비 상에 뉴욕의 입주자에게 문의를 합니다. 제가 묵어도 될까요? 그랬을 때 에어비앤비 주인이 보고 그래도 된다라고 서로 그 레퍼런스를 체크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거기 가서 묵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프리버드 클럽은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시니어에게 여행을 갈 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제 만약에 뭐 한옥 집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여기 묵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에어비앤비처럼 똑같이 묵어도 됩니다 하고 공유 숙박을 하게 되는 서비스고요. 반대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뉴욕에 있는 친구에 갈 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고령층에 타겟된 에어비앤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니어가 되면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턱에 걸린다든지 아무래도 좀 고령자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50대 이상 그 시니어 생산자들이 자기의 집을 비우면서 단순히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비는 시간에 그 집을 이용함으로써 소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앱이 불편한 경우에는 전화로 예약을 받을 수 있고 또 여행자가 숙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가 연락을 하면 집주인이 여행자 인적 사항 등을 보고 숙박 예약을 한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여행 가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진 그런 새로운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거는요. 엄브렐라 네이버라는 건데요. 어떻게 쉽게 보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겁니다. 근데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민간 주도형으로 하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엄브렐라를 만든 민간인들은요, 왜 이걸 만들었냐 하니까 우리는 조부모, 부모, 멘토, 친구들이 사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보고 엄브렐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돕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브렐라 네이버가 되겠다라고 자기가 자원을 하게 되면 시간당 16달러라는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소 임금보다 좀 높은 비용인데요. 그럼 어떤 일을 하냐면 작은 전기대 업데이트, 나이가 들면 전등 교체하는 게 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올라가는 것, 또 그리고 등 들고 돌리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초인종 수리라든지 뭐 욕실 수리 이런 것들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이제 미국인 경우에는 정원을 가꾼다든지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또 배관 유지를 한다든지 또 집 주변에 도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뭐 교외 지역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정원도 있고 어르신 혼자서 사시는데 관리하기 어렵고 근데 이런 것은 시골 가도 우리나라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등 가꾸는 것도 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또 독거노인도 많으시고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인 일자리 형태라든지 민간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에서 이러한 돌봄 서비스, 특히 이제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그 활동을 통해서 크로스체크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민간 주도형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근처에 슈퍼 편의점이죠. 편의점에서 단순히 판매하는 것 외에 이러한 간단한 일상 수리, 일상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을 아예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아무래도 그 누구를 도와줄 것이냐에 문제 있어서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 비영리 단체 활동들이 있고요. 물론 돈이 있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역 사회에 있는 뭐 수리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은퇴한 시니어가 도우미 서비스 제공을 한다라는 컨셉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니어들이요.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반 정도 또는 40% 정도는 현금 흐름이 계속 부족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 돈의 문제가 크게 없다 하더라도 할 일거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고요. 자기가 일을 하는 일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역 사회에서 받는데 그 주체가 바로 시니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돌봄, 유치원 방과 후에 돌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은퇴 중심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서비스하는 모델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비즈니스 관점에서 될 거냐는 다른 얘기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이것을 소개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더 이상 소비자로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필요한 소득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존재 가치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커다란 관점에서의 시니어들이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그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지역 사회에서 빈자리라든지 틈들을 시니어들의 인력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찾는 경우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액티브하고 건강한 분들이 어떤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본인의 필요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다분히 공공 위주로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민간 중심에서 진행을 하고 민간에서 하는 활동을 공공이 보조를 해야겠죠. 근데 이때 생각이 드는 것은 민간의 그 기능이나 조직이 약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모였지만 그 어르신들이 힘을 발휘하고 그 조직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기엔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조직이 그 집단이 또다시 정부로부터 일을 받거나 사회를 더 윤택하게 만드는 일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조직들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니어들이요 자기가 생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다는 이러한 가치가 숨어 있는 이런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니어가 돼서 막연히 나는 나이가 들어서 끝까지 뭐 '생활을 정리할 거야.' 이런 생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필요한 어떠한 그 노동이 크든 작든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여행을 가더라도 앞에서 보신 그 시니어 에어비앤비 모델처럼요. 그 주거 환경을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작은 소득을 만들어 nem으로써 더 이상 소비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델들이 더욱더 개발되고 그런 것들에 우리들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눈을 뜨고 그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